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형의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확 접어들었죠. 그런데 요새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판결들이 법원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요새 화제의 판결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이 과연 어떤 뜻인가. 자, 아시겠지만 김학의라는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이라는 사람의 별장에서 이른바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발견이 됐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11월 22일에 법원에서 1심에서 이 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다들 너무 의아하고 심지어 뜨악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김학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무죄인지, 왜 도대체 어떤 이유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슈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검찰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두 건에 대해서 성범죄 건과 또 카메라 이용 촬영에 대한 법, 이 두 건의 모두에게 증거 불충분이다 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여기서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범죄로 기소를 하기에는, 즉 형사 재판을 받도록 기소하기에는 너무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이랬을 때 검사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걸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학의 사건이 2013년도, 14년도 둘 다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우리나라 법에는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즉 아무 때나 범죄가 발견됐다고 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죄는 이건 몇 년 동안에 수사하고 기소해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바로 이번에 무죄가 내려진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라는 것에 발목을 잡혀서 무죄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시효라는 것이 언제까지 끝나는 것일까요? 지금 사실 이 사건은요,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원주 별장에서의 동영상이 최초로 촬영이 됐어요. 2007년 12월경에요. 벌써 12년이라는 어마무시한 시간이 지났죠. 이번에 검사가 기소한 뇌물죄는요,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억의 한도 내에서라면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이것을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200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무려 12년이나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자체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금액을 늘리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안 됐었던 것이라면 이것을 다른 범죄를 더 붙여서 1억 원을 더 늘려버린 건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시효를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과연 이게 15년에 해당하는, 즉 뇌물죄가 1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1억 원이 과연 넘는 게 맞느냐라고 엄밀하게 판단을 해본 건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검사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기소를 한 이 1억 원이 넘은 게 사실상은 뇌물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 사람이 직접 돈을 받았으면 되게 심플하게 뇌물죄로 인정하기가 쉬운데요.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저 사람을 줘,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 또한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이 뇌물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요, 김학의에게 제가 성접대를 했어요 라고 폭로한 그 여성에게 원래 1억 원을 갚아야 되는 돈을 못 갚게 만들어버린, 그 얘기는 곧 1억 원만큼의 이익을 준 거다라고 해서 그 1억 원을 김학의가 받은 것처럼 뇌물죄로 구성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봤을 때 이거 아닌데? 이 사람이 1억 원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1억 원을 이익을 그만큼 준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하게 사건이 그랬어요. 근데 검사가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해서 애매한 사건을 1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냥 기소를 해버린 건 거죠. 그게 이번에 법원에서 소위 딱 걸린 겁니다. 사실
그 정도면 받은 걸로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여지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법원에서의 판단은 굉장히 때로는 엄밀하고 엄격해요. 그렇지 않고 대충 에이 뭐 이 정도면 나쁜 사람이네 하고 만약에 그 사람한테 죄를 묻는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애매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억 원을 뇌물죄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는 공소시효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학의에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었던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있었던 1차 수사, 2차 수사 땐 그때도 똑같은 증거와 똑같은 범죄였어요. 근데 그때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 지금 현재 이 검찰에서 욕을 먹는 부분이죠.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찰 개혁이 정말 화두죠. 이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김학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검찰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재짓고 감싸기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공소시효 자체가 이렇게 다 지나버리도록 그동안에 수사를 안 한 것도 아니라면 2차례에 걸쳐서 이미 수사를 했는데 둘 다 불기소 처벌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사실은 마땅하다고 할 정도겠죠.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런 검사가 이번에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기소를 하면서 결국은 법원에 무죄를 받게 된 이유도 결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이 동영상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식의 수사를 한 결과 그 결과에서 이렇게 검찰에서 매우 불명예스러울 수 있는 무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든 국민의 어떤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심 법원의 판결이 여전히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의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겠고 앞으로 2심에서의 검사가 어떠한 이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느냐 이게 바로 국민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핫한 이슈에 대한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